오늘은 로직 트리에 대해서 우리 이제 문제 해결 기법 중에 로직 트리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로직 트리의 첫 번째는 그 로직 트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분류, 일반적인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용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예시 정도를 들어보고 그 작성법이 뭔지 뭐 대략 절차 정도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자율 과제로 한번 주변의 것들을 한번 로직 트리로 표현해보고 간단히 요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 트리의 정의예요. 로직 트리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 사고에 의해 관심 있는 대상과 주제 등을 계층적으로 분야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인과관계니까 원인과 결과관계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메시 했었죠, 그죠? 뭔가 이거는 메시 사고에서는 생각이 빠지지 않게, 그죠? 빠짐이 없이 그 다음에 중복 배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눴는데 이게 이제 메시 사고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분류하는 메시 사고 방법을 활용해야 돼. 하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 더 구체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좋은 로직 트리는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이 서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거다. 요게 이제 어떤 주요 어떤 과제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 메시 방식에서 빠짐없이 분류를 하면서 여기에는 인과관계로 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을까지 나누는 방법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 분류하는 방법이요. 예를 들면 나무다. 나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침엽수, 그지? 뭐 화렵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침엽수는 뭐 전나무,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침엽수와 전나무, 소나무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지? 침엽수에 해당되는 소나무, 전나무 뭐 이런 식으로 잣나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라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자, 이제 로직 트리를 이제 어디다 쓰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이 로직 트리는 문제 해결 각 단계별 목적이나 또는 이슈, 가설 이런 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이슈냐 가설이냐 이런 걸 트리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슈 트리와 가설 트리를 볼 때 이슈 트리는 이슈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서브 이슈로 계속 세분화하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지? 결국 세분해다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 그지? 또 무엇이 이슈인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가설트리는 어떤 잠재적인 해결안을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논거를 계속 도출한다. 그 논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왜?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거라 이거죠. 이때는 이제 명확한 가설 수립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문제 파악을 할 수 있을 때 요 가설 트리를 사용하는 거고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로직 트리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로직 트리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각 단계를 풀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줘요. 로직 트리로 구성해 보면 이런 장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위한 분석 방법, 정보에 대한 소스, 담당자 선정 등 문제 해결 과정의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고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순화하고 이제 체계화하는 거예요. 체계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억력이 증진된다.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가 뭐를 분류할 때 뭐 하나하나 개별적인 나열보다는 이거를 그룹핑해서 로직 트리로 구성하면 기억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학의 어떤 학과를 나열할 때 그냥 학과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뭐 인문계, 그죠? 자연계, 공학계 이렇게 나눈다 이거지. 그래서 인문계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라든가 외국어 학과라든가 경영학과라든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자연계는 뭐 물리학과라든가 화학과라든가 공대는 뭐 기계공학과라든가 산업공학과라든가 소프트웨어공학과라든가 뭐 우리같이 융합 IT 학과라든가 이렇게 나누면 이 D 맨 마지막에 하나하나를 막 중구난방식으로 쓴 것보다는 이렇게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그룹핑을 하고 요 인과관계로 엮어주면 전체를 다 기억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도 이런 분류 같은 거를 전체 목차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문의 체계를 이렇게 로직 트리로 구성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 트리 적용할 때 이렇게 그 트리를 뭐 왓트리, 와이트리, 하우트리 이렇게 하거든. 그 왓트리는 뭐냐면 어떤 구조나 체크리스트를 찾을 때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찾을 때, Y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How는 어떤 이슈나 과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을 때, 이럴 때 각각 트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로직 트리를 적용하는 그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뒤에 예시를 한번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적용 예로 한 이제 왓트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라 했어요? 구조체나 체크리스트 그 항목을 도출할 때 유용하다고 그랬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배우자를 선택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다 할 때, 자, 여기 시작할 때 배우자 선택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 뭐 남자라면 그 그녀 자체는 어떠냐, 그녀 이외의 부분은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요 두 개는 이제 메시 방법에 의해서 빠짐없이 나열한 거야. 그 당사자가 아닌 외부 환경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사자는 외모와 내면, 그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뭐 외모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 내면은 라이프 스타일, 특성 이렇게 구체화 시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더 가서는 키, 몸무게, 균형 이런 식으로 쭉 나눠갔다 이거야. 이게 잘 나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트리 형식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하다 보면 요게 마지막에 이제 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리프 부분이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체크를 해서 뭐 가중치를 주면 점수를 매겨서 나한테 이상적인 배우자냐 이렇게 한번 점수화 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그 이렇게 내면이다 또 특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특성이나 특기가 뭐 건강, 지성 이렇게 나눴지만
요 관계가 인과관계라는 거야. 이 특성을 나열한 거고, 라이프 스타일 나열한 거야. 그죠? 요렇게 해서 인과관계로 엮여진 게 로직 트리다. 그리고 메시 같은 경우는 그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잖아. 그래서 외모, 내면, 가족, 뭐 지인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분류를 한 게 이제 메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Y트리야. Y트리. 그래서 어떤 과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은 트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작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요리 실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능력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냐. 그럼 능력으로 보면 의욕이 없느냐, 솜씨가 없느냐. 솜씨가 없으면 맛보는 능력이 없느냐, 진짜로 요리하는 능력이 없느냐. 요리 솜씨로 보면 뭐 주식에 대한 거냐, 간식에 대한 거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역량 중에 시간이 없느냐, 요리 쏟는 시간이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 이렇게 인과관계로 쭉 분류를 해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이라면 요리에 쓰는 시간이 저녁에 없다. 이렇게 원인을 지정해서 원인을 밝힐 때, 그죠? 이럴 땐 로직 트리로서 어떤 이슈를 해결할 때 그 이유를 찾아갈 때 이런 로직 트리를 사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 트리는 어떻게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하는 기법이라.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 유의점은 과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보다 단계로 내려가면서 구체화해 간다. 예를 들어서 그녀의 요리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는 방법은 뭐냐, 이 어떻게 결혼할 거냐를 찾아갈 때 방법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녀가 저녁에 요리할 시간을 더 갖도록 한다. 또 그녀의 저녁 요리 시간이 부족을 이해한다. 저녁에 요리 시간이 부족한 게 원인이었다면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갈 때 이런 방법 조금 더 구체화하면, 자, 그녀가 요리할 시간을 더 갖도록 한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좀 뒤로 미루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일찍 들어오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일찍 들어오는데 통근 시간을 줄이고 뭐 이 일을 일찍 마치고 있는 통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 통근 시간 줄이려면 어떻게 돼? 직장으로 이사하거나 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근데 직장 이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혀졌다 치자, 두 가지로.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잖아. 자,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비용과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이건 2순위. 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뭐 이거는 교통수단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실제로 있으면 이건 우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사하기 전까지는 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 문제를 치유한 다음에 결혼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로직 트리를 활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서서는 로직 트리의 어떤 분류 정도로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트리, 그지? 뭐 why 트리, how 트리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 이것들이 이제 어떤 대상을 찾거나 어떤 이유를 찾거나 방법을 찾거나 할 때 로직 트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서 용도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용도별로 이제 한 4가지 제시하는데, 먼저 문제 정의에 활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기업을 진단하는 거야. 진단해서, 자, 진단하는데 뭐 개별 평가, 전체 평가. 개별 평가는
사업 제품에 대한 거 아니면 사업 기능에 대한 거. 제품으로 가면 A 사업, B 사업 이게 사업별이네. 사업별로 쭉 분석을 해. 그리고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A 사업의 판매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어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그럴 때 진단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쭉 가봤더니 A 사업 같은 경우는 판매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를 잡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로직 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서서 어떤 회사의 문제를 정의하는 로직 트리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 찾아냈지. 그게 뭐냐면 A 사업 판매이익이 떨어지겠다는 문제가 하나 찾아졌어요. 그지?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문제를 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조화하는 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슈를 하나 도출해 보면 판매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이슈는 뭐야? 판매이익을 개선하는 거잖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논의해 보니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니 첫 번째로 가격을 올려서 판매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 두 번째는 그러면 비용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비용을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그럼 또 다른 판매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법이 없겠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눌 수 있느냐 보는 거지. 가격을 올리는 것 가능한 부분은 자,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방법, 또 새로운 기능을 부하로 넣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비용 내리는 거는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그거네. 이 판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운영에, 그지?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그지? 비용을 절감한다, 이거지. 비용 내리는 것이 절감하는 거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고정비를 내리냐? 고정비는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사무실을 줄여서 간다 하면은 고정비를 내릴 수 있는 거지. 이런 방법. 변동비. 예를 들어서 통신비다. 그럼 통신비는 매월 좀 가격이 일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변동 요인이 있다면 인원수가 준다면 이게 이제 계속 통신비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변동비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거야. 또 판매량을 늘리는 거 가능하냐? 그래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시장을 예를 들어서 A 부분, B 부분, C 부분, 그다음에 A 부분, A 지역, B 지역만 했는데 C 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를 지금 시장이 있는데 현재 A는 한 40%고 B는 60%라면 여기도 A도 40%에서 60%로 비율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 인하가 가능한지 상품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유통 영업력 강화할 수 있는지 광고 판촉 강화도 가능한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나열하는 거라.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할 방법을 여기서 상품 성능을 좀 품질이나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남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책으로
딱 내놓으면 되는 거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구조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해결책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로직 트리이죠. 여기서는 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가 뭐냐면 의약품 X의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출액 저하 원인이 뭔지 원인을 찾아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B2B의 도매 영역의 문제인지, 영업사원에 의한 소매 영역의 문제인지, 상품 자체의 문제인지. 그래서 영업사원의 소매 영업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 방문 횟수의 감소라든가 일회 방문 시 의사에 대한 영업 임팩트 저하, 이런 부분이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 자체의 축소냐, 경쟁력 저하냐 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된 거죠. 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아, 시장 자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됐다. 그 원인이구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축소가 됐는데, 그럼 이 축소한 부분에 대한 이제 원인은 나왔어. 그러면 이 원인을 가지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로직 트리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자, 앞서 로직 트리에서 문제 해결안이 문제가 뭔지 찾아놨다. 그럼 해결안을 만들어 간다. 근데 최종적으로 찾아낸 문제가 영업 해결안이 뭐냐면 영업사원의 영업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그랬어. 영업력이 떨어졌어. 그럼 영업력을 좀 올려야 되는 거야. 응? 그럼 올리는 방법이 뭐냐? 구체화 시켜야 될 거냐? 구체화 시킬 때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담당 지역을 나눈다. 뭐 가까운 지역끼리 이렇게 방문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또 효과적 영업을 위해서 영업 프로세스를 변경시킨다. 영업 사원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또 찾아가서 방문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 병원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 뭐 지역 커버하는 좋은 방식으로 한다라든가, 병원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커버 지역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방문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로세스에서는 병원 방문 빈도와 영업 내용 관리를 행하고 영업사원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또 매니저와 미팅에 의해서 주 1회 이상 영업 프로세스 자체 수정해주고, 이거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해 본 겁니다. 그리고 평가 체제, 영업 프로세스 평가를 뭐 1년에 1회 했다면 1년에 뭐 2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목표 달성 평가의 가중치를 늘리는 방법. 목표 달성 평가의 영업력을 여기서는 한 5%였는데 이거를 7%로 상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업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해결 방안이 구체화돼서, 그 방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커버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영업사원의 시간을 좀 절약해주기 위해서 뭐 승용차 비용을 뭐 대준다든가, 또 목표 달성을 좀 영업사원의 평가를 그 영업력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영업력의 그 5%에서 7%로 가중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로직 트리 작성법인데, 그 로직 트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그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출을 해놨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 구조화를 하는 거잖아, 그지? 어떤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과관계로 해서 그룹핑을 하고, 이거를
단계별 여기 단계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건데 문제가 정의가 있으면 각 이슈들을 이렇게 레벨 1, 2, 3 트리 형태대로 레벨을 맞춰놓고 거기다 이슈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슈 도출은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슈를 도출하는 거고 또 첫 번째 레벨을 정하고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이슈들을 협의해서 도출한 다음에 채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절차를 한번 이런 로직 트리 만드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 트리 작성 절차예요. 작성 절차인데 여러분이 앞에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한번 재정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봐. 로직 트리 첫 번째는 로직 트리 작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제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인과관계와 메시 원칙에 세분화돼 있잖아. 그래서 메시는 뭐야? 빠진 거 없이 중복되지 않게 인과관계, 상하관계 이런 걸 따져서 세분화를 실시한다 이거지. 각각 요소를 이상기로 세분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레벨 1, 2, 3로 나눈다면 여기다가 한 3개, 2개로 세분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런 세분화는 5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가 2 정도가 적절해요. 많아야 7개 적어서 3개 이 정도가 적절해요. 그래야 우리 사고 틀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 때 요게 한 2개 내지 3개 이렇게 나눠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요 레벨에는 메시 방법에서 빠지는 게 없이 다 체크를 좀 해주고 그 레벨이 맞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 레벨 2에 있는 게 레벨 1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계층적으로 이렇게 잘 레벨화 시켜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세분화하기 어려우면 공란으로. 여기 내용을 못 채우겠다. 공란으로 두는 거야. 더 이상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분해한다. 해서 더 이상 단계화를 세분화를 못할 때까지 하는 거지. 최종까지. 공란으로 둔 곳을 생각하여 채워 넣는다. 공란을 채워두고 그 다음에 상하 인간관계가 동일한 레벨인지 체크해. 자, 2레벨이 1레벨로 들어왔는지 또 1레벨 것이 3레벨이나 2레벨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절차를 7개 정도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뭐 정의도 했고 특성도 했고 분류도 했고 적용도 했고 뭐 작성하는 방법까지 한 거야. 로직 트리에서. 그러면 실제로 해보자. 자, 여러분이 주택급시라고 했는데 주택뿐 아니라 뭐 자취방을 구한다든가 뭐 전세를 구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숙소를 구입할 때 고려할 사항을 한번 로직 트리로 작성해 보시오. 야, 그래서 이거를 한 2개나 3개 정도로 분류하고 또 이렇게 3개나 2개 정도로 분류하고 해서 그 검토할 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걸 한번 자율 과제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로직 트리는 뭐야? 인과관계, 상하관계 뭐 이런 거, 또 메시 빠짐없이 중복 안 되게 그런 사고에 의해서 관심 있는 대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겠지? 그걸 계층적으로 분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다. 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화시킨다. 하위 레벨을 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레벨도 맞아야 된다. 특징은 복잡한 대상과 주제를 알기 쉽게 정리할 때 사용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로직 트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로직 트리 사용하는 특징이라겠는데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복잡한 것을 체계화하고 단순화할 때, 또 하나는 기억력을 증진시킬 때, 이때 사용하면 좋다. 활용은 어디다 쓰냐? 기획의 주제를 정의하고 상세화하고, 그 다음에 수집 정보 목록을 작성한다든가, 원인을 도출하든가, 해결책을 만든다든가,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비용이나 효과나 위험의 항목을 도출한다든가, 이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로직 트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로직 트리 우리가 로직 트리 1을 했어요. 그죠? 1을. 그래서 앞서서 요약한 대로 정의라든가 또 특징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로직 트리 2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